이 단원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란 말이야. 해도요? 됐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지? 그러니까 이 단어는 결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요 생각을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기억나나요? 그건 언제 한 거죠? 그럼 2차 방정식 그리고 근각의수국 어제 네가 나한테 했던 질문이었잖아. 문제 질문. 아니 그거 말고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먼저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맨 처음 했던 얘기인데. 2차 방정식의 음. 해가 네. 2차 함수로 네. 만나는 음. 교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야. 계속 강조하지만. 방정식이 있어. 방정식에 해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해가 있어. 됐나? 될까? 그게 만약 예를 들어 알파 베타였다고 한다면 이건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함수에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의 그쵸? 교점의 x 좌표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맞나?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 교점이 있으려면 뭐 실근일 때만 맞아요? 그러니까 얘 해가 알파 베타였다는 건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이걸 띄워야 된다는 얘기야. 실근이라면 이게 실근이었다면 이렇게가 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맞아? 네. 맞니?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식과 함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갈 때가 있고 그걸 그래프로 묘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됐니?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었다고. 2차 함수와 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맞나? 자,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였죠? 나타내지는 상황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나타내지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나눴죠? 이 세 가지를?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그죠? 오케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두 번 만날 때가 있었고요. 맞습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접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 할 때가 있었어? 만나지 않을 때도 있었어. 맞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점을 잡았을 때 A, B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맞나요? 맞아? 그거 어떻게 구했었냐면 요 새끼 이름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고 요 직선 이름이 y는 mx 플러스 n이었다면 두 식이 같아지는 즉 x 값들의 차가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다고 한다면 요 길이는 뭐였고 베타 빼기 알파였고 맞습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뭐였다고? M, 그치. 왜?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m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다고. 맞죠?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됐든.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다고 보죠. 맞나요? 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할 때를 요걸 이제 접선이라 불렀어. 그치? 맞나요? 될까? 일단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판별 D는 0을 쓸 거고. 맞나? D는 0을 써서 뭐 기울기 그리고 Y 절편이란 걸 구하겠죠. 근데 또 하나는 만약에 접선 플러스 뭐까지 물어본다면 접점을 묻는다면 이 형태로 쓰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완전 제곱으로 됐다라는 얘기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됐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됐다? x는 알파라는 걸 이용해서 그치 알파 컴마 몇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만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꺼낼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과 같아지는 넘어가서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의 판별식 t 즉 뭐 b 빼기 m의 제곱 빼기 4 a c 마이너스 n이 음수다라는 걸 쓸 건데 오케이? 얘를 조금 더 나가보면 지금 할 얘기는 일단은 설명을 할 건데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다시 한번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지금 할 내용이 학교 시험에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뒷부분의 얘기를 꺼내 와야 돼서.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 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내시는 선생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건 알아봐야 돼요. 뭐냐면 다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안 만났어, 그지? 맞니? 그러면 봐. 2차 함수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아, 그지? 되니? 뭘 물을까요? 거리가 무수히 많은 거리들이 있잖아. 2차 함수 위에 한 점에서 뭐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한 거? 가장 짧은 걸 물을 거라고. 이 그림에서. 될까요? 될까? 언제가 가장 짧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울 때를 어떻게 찾겠냐는 거지. 내 말은. 이거 아닐까? 요 직선이 있어요. 어? 야, 이게 복사기도 인터넷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 잠깐만. 요 직선이 있었어요. 그죠? 됐니? 이걸 이렇게 움직여 볼게. 평행하게. 쭉 가다가 언제? 여기 처음 만났을 때 요때가 가장 최소지 않을까? 어디에서? 요 접점에서까지 요 길이가 가장 최소지 않을까요? 그지? 네. 그 다음부터는 더 멀어질 거 아니야. 그지? 될까요? 그럼 요때가 언제냐는 거지. 요때는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y는 mx 플러스 n이었으면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이었잖아. 그걸 뭐 했어? 이동시켰어. 그지? 똑같은 모양으로. 기울기는 똑같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얘도 이름이 뭐냐면 y는 mx 플러스 몇일 거야. 뭐 k라고 놓을게요. 되니? 근데 얘는 요 이차함수의 접선일 때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접점을 구해서 접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묻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접점을 구하는 건 분명 ax제곱 더하기 b 빼기 mx 플러스 k 빼기 아니다.
C 빼기 K는 0을 정리해서 이 꼴로 만들 거야, 그치? 접점 구하기로 했으니까. 완전 제곱으로 바꿔놓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되냐면 알파 컴마 뭐 m알파 플러스 k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거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y는 mx 플러스 n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니? 근데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 아직 안 배운 내용이라 그래서 안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고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다고. 이게 지금 다시 보면 얘는 점이야, 그치? 그죠? 얘는 뭐야? 직선이야,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선행한 사람들은 배웠을 거고 아직 여기까지 안 간 사람들은 못 배웠을 텐데 이게 1학기 내용이 아직 있죠. 어디서?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에서. 승빈 했나? 거기까지 안 했나? 도의했고? 아직 안 했어요? 아, 요 직선을 요 직선식을 한쪽으로 옮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쓸 수 있죠. 요걸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지? 될까요? 그리고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중에 배웁니다. 요 거리 d를 구하려면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에 x1 넣어요. 여기에 y1 넣어요. by1 플러스 c라는 공식이 있거든. 이거 써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써놓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나의 보험이야. 나는 가르쳤다 이거였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 내용을 하면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하던데요 하면 다시 자세하게 알려줄게.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요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그냥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됐지? 그죠?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제 조금만 더 같이 좀 보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음, 얘부터 볼까요? 이차 함수 그냥 보시면 돼요. 음, 화면 보시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그래프에 접하고 접선인데 얘와 평행한 직선이래.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y절편은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같아. 그럼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그치? 접하는데 그 접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몇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맞니? 그러면 그 직선의 이름을 y는 3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돼요? 일단 a는 3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봤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3짜리가 이렇게 지났다는 거지. 요 k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k 여기까지 될까요? 같아지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인데 얘가 판별 d가 몇이다? 0이다라는 걸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k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죠? 4분의 d로 갈게요. 반의 제곱 9 빼기 2 곱하기 6 마이너스 k는 0 2k 마이너스 3은 0 k는 그래서 몇? 2분의 3 될까요? 끝난 거죠. 접선의 방정식과 3x 더하기 2분의 3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뭘 알았다는 건 이 정보가 사실 나한테 기울기를 주는 정보였다, 그죠?
그 다음에 갖다 놓고 판별 D는 0 쓰는 건 똑같은데. 알겠죠? 하나 더 볼게요. 음. 마3, 1을 지나고요. 이차 함수의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쵸?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뭐 마3, 1이 어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었고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될까? 그럼 우리는 또 똑같이 접선이니까 D는 0을 쓸 거잖아. 맞니? 근데 그럼 이 접선의 이름을 뭐라 붙일 거야? 얘든 먼저 봐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직선식이 들어가야 되잖아. 얘들아. 그지? 맞니? 이 직선식을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세울래? 직선식 한번 세워볼까? 말해보라고. y 마이너스 1을 아, 그치. 뭐만 주어졌어? 내가 뭘 알아? 지난 한 점을 알아. 그지? 근데 기울기는 모르죠. 맞아요? 그럼 일단 그러니까 지난 한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y 빼기 1은 m, x 빼기 에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니? 네.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가 돼?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라고 먼저 세우는 게 먼저라고. 오케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1 얘의 판별 D가 0인 걸 쓸 겁니다.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m-2x 더하기 3m 빼기 4는 0. 됐죠? 오케이. 판별 D 갑시다. m-2의 제곱 빼기 4. 3m-4가 몇이다? 0. 될까요? 되니? 자, m제곱 빼기 4m 빼기 12m 마이너스 16m 맞죠? 4 플러스 16 플러스 20은 0 됐나요?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나? 네. 안 되죠. 근데 나한테 묻는 거 다시 봐.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의 곱을 물었죠. 그치?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얘의 두 근이었을 거 아니야. 네. 두 근에 뭘 물었어? 곱을 물었으니까 A분의 C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치? 나한테 묻는 걸 다시 봤더니 기울기를 진짜 구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거기서 툭 틀어가는 거죠. 뭘로? 근과 계수로. 알겠니? 될까요? 오케이. 음, 오늘 다시 얘기를 진행하면 새로운 얘기를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을 거야. 두 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 우리는 뭘 띄울 수가 있냐면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판별식 T의 부호를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였을 거야. 그죠? 두 근의 곱도 양수였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였다는 건 부호가 있다는 얘기잖아. 즉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건 실근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 낫다 뭐 이런 걸 띄울 수가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부호 체크한 다음에 연립부등식으로 가는 얘기거든. 되게 할 게 많고 귀찮은 얘기는 맞아요. 정리부터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두 근이 모두 양수였다고 하면 이렇게 가볼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형태가 됐을 거야, 그죠?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그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두 근은 양수니까 두 근의 합 뭐? 양수 됐죠. 두 근의 곱은 양수, 그죠?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중근이어도 되니까, 그죠? 중근이 모두 양수였을 수는 있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두 근의 합은 음수, 옳지. 두 근의 곱은 양수. 그 다음에 판별 D는 그치. 얘도 여전히 실근일 테니까. 그죠? 세 번째,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래. 두 근의 합,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모르죠. 양근의 절대값이 큰지, 음근의 절대값이 큰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확실하다. 두 근의 곱은 음수. 판별 D는 아니요. 0보다 크죠, 무조건. 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같을 리는 없잖아, 그러면. 그렇잖아.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3번을 나눠서 또 이렇게 하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뭐한지 크다면 양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두 근의 곱, 음수, 판별 D가 양수. 쓰겠죠. 그 다음에 양근의 절대값이 이번에 음근의 절대값보다 뭐하다면 작다면 이걸 쓸 거야. 그죠? 그죠? 두 근의 곱, 음수. 판별 D도 양수. 될까? 마지막.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면 뭘 쓸 거야? 두 근의 합? 0 되겠다, 이번에.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음수. 판별 D는 양수.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요거 이용,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 개의 뭘? 부등식이 나왔을 거야, 그지? 얘 부호에 대해서. 부등식이 나왔을 거야, 그죠? 그걸 뭐 하자고? 연립하자고. 오케이? 보여줄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음. 이번엔 두 근이 뭐가 됐대? 모두 음수래. 되니? 그러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니까 음수 맞아요. 그죠? 두 근의 곱 k 플러스 6 맞죠? 맞나요? 그건 또 뭐가 돼? 양수가 돼야 돼. 그지? 맞나요? 그러니까 k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6보다 컸어. 맞니? 마지막 판별 t 4분의 d로 갈게요. 반의 제곱 1의 제곱 1 빼기 ac k 플러스 6 이 뭐가 됐다? 아니다. 양수가 됐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양수.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되죠.
공통범위 K는 마6보다 큰데 뭐도 마5보다도 크니까 뭐가 됐다. 이렇게 됐다. 답은 잠깐만. 아, 같아도 되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그지? 중근이어도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될까요? 되십니까? 한 번 더. 이번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대요. 두 실근이겠죠? 2차 함수니, 2차 방정식이니까. 또 첫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k. 맞습니까? k는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 누가 더 큰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음근이 큰지 양근이 큰지. 그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2k-4인데 이건 음수가 확실해. 그지? 그러니까 k는 뭐가 됐던? 2보다 작다라고 쓰면 됐던.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 d 갈까요? k제곱 마이너스 4, 2k 마이너스 4가 뭐가 됐다? 양수가 됐다. 이건 확실하게 양수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같아질 수는 없겠다. 그지? 중근일 수는 없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양수다. 될까? 근데 얘가 이렇게 되죠. 완전 제곱. 맞나? 그러면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같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같은 상황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K가 뭐만 아니면 돼? 4만 아니면 되겠지. 될까요? 그러면 K는 첫 번째에서 2보다 뭐가 돼? 작대. 그죠? 그리고 4가 아니래. 여기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얘기. 됐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표를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죠? 그때그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두근의 부호가 어떠어떠하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렇겠구나.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렇겠구나. 판별 D는 이렇겠구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니? 그 다음은 오늘 할 두 번째가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 쓰냐면 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줘요. 문제에서. 두근이 어디 있다라는 정보를 줄 겁니다. 혹은 뭐 두근이 뭐보다 큽니다. 뭐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줄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눠.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을 모두 쓸 때가 있고요. 기준점만 쓸 때가 있어. 오케이?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만 쓸 때가 있고 기준점을 모두 다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요것만 할게. 요것만 정리해 볼게. 요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것만 정리하면 그게 아니면 나머지 거네. 그죠? 오케이? 자, 여기에 첫 번째 상황은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 근의 분리는 일단 가보죠. X축이 있고 이렇게 K가 있었다는 거지. 이 상황이야. 그죠? 됐니? 네. 됐어요? 일단 첫 번째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을 거 아니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어쨌거나 근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중근이어도 상관없죠. 될까? 되니?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지? 네. 그게 뭐보다? k보다 커야 된다고. 왜? 오른쪽에 있잖아, 대칭축이. 마지막 기준점이 뭐냐면 k보다 크다라고 줬잖아. k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k를 집어넣어봐. 위에 있어, 그지? a가 양수였다면, 그죠? 네. 2차항의 계수가 양수였다면 위에 있어, 그죠? fk, k를 대입한 값이 뭐다? 양수다라는 걸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할 거야. 똑같이. 또 똑같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대요. 이번엔 요 그림이야. 요 상황이야, 그죠? 오케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돼? 0보다? 0보다? 두 근이 있어야 되잖아. 근이 존재하죠. 실근이 있어. 그지? 0보다 커. 그지? 근데 같아도 상관없어. 그죠? 맞죠? 됐나?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면 0은 빼야겠죠. 문제에서. 제시대가 된다면. 두 번째, 대칭축. 여기는 이번엔 마이너스 2a분의 b는 뭐보다? k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지 않나요? 마지막 기준점. k 집어넣었을 때 여전히 위에 있다. 요거 연립하시는 겁니다.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이거 근해 분리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아니어도 뭐 객관식으로도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혹은 범위에 속하는 뭐 정수는 정수의 개수는 뭐 이런 형태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에 있대. 여기 k, 여기 l. 그러니까 또 판별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다? 0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엔 k보다 크고 l보다 작습니다. 될까? 기준점. k를 집어넣은 값, 양수, l을 집어넣은 것도 양수. 이 세 개를 뭐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연립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자, 이렇게 딱 세 가지 상황일 때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을 다 봐야 되는 얘기야. 연립을 할 거야. 근데 봐. 어떻게 나누냐면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 두 근이 모두 오른쪽에 있거나 어디 있어? 왼쪽에 있어. 그지? 맞니? 혹은 K 기준으로 다 오른쪽, L 기준으로 다 왼쪽에 지금 근이 위치하고 있죠.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점에 의해서 한 방향이면 모두 한 방향이면 근이 그때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 모두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이면 기준점만 쓰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존재한다. 대충 문제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마일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잖아. 서로 다른 방향이지. 그러면 기준점만 써도 된다고. 기준점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뭐다? 음수다 이번에. x축의 밑에 있으니까. 맞니? 마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플러스 2고 그게 뭐다? 음수다. a는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3.
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될까? 보여줄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 판때기는 근데 지금 쓴 거 근해 분리 있잖아. 고1 때도 나오는데 고2 때도 엄청 나와요. 고2 때 미분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미분에서 이제 극값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 일단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대.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하고 두 근이 이렇게 있고 그 두 근이 마일과 4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림 먼저 띄우면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 t 4분의 d로 갈게요. 반의 제곱 1 빼기 m 될까요? 마이너스 ac 그건 양수여야 돼 이번에. 왜 서로 다른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는 포함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뭐가 나왔어? m은 1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죠? 두 번째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1이야. 그지? 1은 마일과 4 사이에 있으니까 돼. 그죠? 여기가 지금 몇이니까? 1이니까 괜찮아. 그지? 세 번째 기준점 마일 집어넣어. f 마일은 1 더하기 2 더하기 m 맞나요? 그건 위에 있죠. 0보다 크죠. 오케이? m은 뭐보다? 마삼보다 큽니다. 될까? 한 번 더. f4는 4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8 더하기 m이고 이것도 양수다. 그죠? 됐나? 그러니까 m은 뭐? 마8보다 큽니다. 될까? 지금 부등식 이렇게 뜬 거 보이죠? 연립하시면 됩니다. 수직선 위에서 m은 마8보다 크고 마3보다도 크고 몇보단 작고 1보다 작고 세 개의 공통범위 여기 맞나요? 오케이. 답은 뭐? m은 마3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네요. 오케이. 이해가? 세 개 모두 연립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근데 다시 얘 좀 볼게.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대. 이것도 먼저 그림을 띄워버리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x 있고 2가 여기 있어서 한 근은 2보다 왼쪽에 있고 한 근은 2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되니? 그러면 이제 2라는 기준점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잖아.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이번엔 뭐만 쓰면 된다고? 기만 쓰면 된다고 알겠지? 기준점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밑에 있잖아. x축의 밑에. 그죠? 쉬워요. 2 집어넣으면 4 빼기 6 더하기 2a가 뭡니다? 0보다 작습니다. 그죠? 2a는 2보다 작다. a는 몇보다? 1보다 작다. 그냥 답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될까? 오케이. 시험에서 되게 왜냐면 이거 다 하나하나 보는 것들 때문에 서술형에서 되게 좋아하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물어봐야 돼. 왜냐면 이게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또 어디서 나오냐면 2차 함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방정식 있죠? 여러 가지 방정식 끝나고 여러 가지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 여러 가지 부등식에 안에 2차 부등식이라고 있거든. 그거를 이 판때기 이 근해분리 이 문제를 2차 부등식에서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2차 함수 배웠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마 학교에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야. 이거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라고. 중간고사 때. 알겠지? 음, 오케이. 생각보다
오늘 잘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 이차 함수? 왜? 이제 최대 최소 남았어. 그거 하나만. 그리고 익스텐션. 근데 익스텐션에서 이거 했었잖아, 우리. 이차 함수에 표현했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정리했고, 최대 최소 하면서 그 다음 익스텐션이 최대 최소 하면서 진행할 얘기야. 그 다음에 활용인데, 활용 그냥 서술형이거든. 그러니까 막 실생활 문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문장 막 긴 거. 그것까지만 하면 끝나요. 알겠지? 한 시간이면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아, 좀 쉬었다 하자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안 받을게요. 아니야, 계속 나대. 삐져. 삐졌어? 달래줘야 돼요. 아, 손 많이 간다, 너.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일단 들어봐. 들어봐. 핵심이 뭔지를 좀 설명할게요. 이게 이차 함수가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최소야, 그지? 여기가 최대야. 그리고 얘는 왼쪽 그림에서는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어, 그지? 맞니?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죠. 계속 낮아질 거고 계속 높아질 거니까, 그지? 맞아?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니야?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지? 그리고 이때는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은 게 이게 결국 꼭지점이니까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면 돼, 그지? 됐니?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는 뭐일 테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일 테니까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최대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걸 전체 범위를 안 주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특정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묻도록 이제 이걸 여기가 핵심일 거야. 문제를 출제하는. 범위를 자르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를 잘랐는지 그치? 되니?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잘랐대. 그러면 이게 최대 이게 최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을까? 되니? 여기서 이렇게를 잘라 버렸으면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자르면 요 새끼가 최소 요 새끼가 최대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제한된 범위부터 체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부터 봅시다. 먼저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꼭 뭘 확인해야 되냐면 대칭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를 할 거예요. 그 제한된 범위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된 범위를 뭐 할 건데 체크할 건데 그 제한된 범위에 대칭축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대칭축이 포함된다면 그치? 그 꼭지점이 그냥 최대토는 최소일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양끝 값이 최대 또는 최소이지 않을까? 맞지 않아? 네. 맞아? 핵심은 여기야. 이 제한된 범위를 어떻게 주냐에 관한 얘기야. 될까? 되니? 됐어?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범위를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야. 그냥 주진 않을 거라고. 그냥 주면 쉬운 문제겠죠. 네. 그치? 그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되니? 자, 범위를 제시하는 방법이 이게 등장을 해요. 합성함수꼴로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줬어. 되니? 얘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의 최소 뭐 이렇게 물었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액면 그대로 보면 이걸 풀어헤치면 4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건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에서.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워서. 근데 그렇지 않고 풀자는 거지. 봤더니 같은 꼴이 보였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가 보였다는 거죠. 됐니? 그럼 이게 사실 뭐냐면 보통 우리 같은 거 있을 때 뭐 하죠? 치환이란 걸 하죠. 맞니?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봐. y는 t-1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이야. 그죠?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t 마이너스 t 더하기 4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t가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x죠. 될까요? 됐니? 그럼 이걸 두 개를 띄우는 거야. t는 이렇게 생겼다면 x가 몇일 때? 대칭축은 x는 몇? 대칭축?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b! 아, 저 X. 뭐? 예? 뭐? x 뭐? 그리고 얘는 t에 관한 함수 맞죠? 얘는 대칭축이 t가 몇일 때? 야, 빨리 계산해봐. 아, 처먹지만 말고. 여기에 대칭축. 그치,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2분의 b. 쓰면 똑같이.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지금 x가 몇일 때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x는 왼쪽이야, 그지? x는 왼쪽이야, 그지? t는 x는 오른쪽이야, 그지? 너희도 오른쪽으로 보이지? x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x에 관한 함수는 t에 관한 함수는 왼쪽에 있어, 그지? 그러면 x가 몇일 때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여기까지 될까요? 될까? 그러면 그때의 t는 요게 최소겠다, 그지? 맞지 않나요? 그럼 마일 집어넣어봐. 1 빼기 2니까 마일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t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범위에서 진짜 y의 최소가 나오는 거죠. x를 집어넣었더니 나올 수 있는 t의 값의 범위가 여기였다면 그걸 다시 한번 뭐해? t에 집어넣자는 거지. 될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세보니까 언제가 최소야?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최소라는 거죠. 진짜 최소값은 뭐?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 해서 답은 4분의 17 이렇게 나오겠죠. y의 나는 구할 게 뭐니까? y의 최소니까. 그치?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도희? 돼요? 되시나요? 자, 잠깐만. 잠깐만. 최소값 뭐라고? 4분의 17이라고 오지. 근데 x가 몇일 때야? x가 2분의 1이 아니, 자, x가 아니라 t가 2분의 1일 때지. 맞니? t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 아니야? 근데 그럼 그때 x는 뭔데? 얘가 뭐가 됐을 때? 2분의 1이 됐을 때죠. 이해가? 아니, t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어디서 왔어?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2분의 1이 돼? 라고까지 물어야지. 그지 않을까? 됐니?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근의 공식을 쓰겠죠. 그죠? x까지 그때 x 값까지 묻는다면 될까요? 한 번 더 해볼까? 음, 음. 용이 이해하고 있니? 자, 얘도 볼게요. 얘 최대값이 6이었대. 요 함수의 됐나? 근데 저걸 4차로 보지 말고 같은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일단 보였다. 그걸 뭐 하자? 치환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를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됐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k 마이너스 16이야. 맞죠? 풀어헤칠게요. 마이너스 2t 제곱 6t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t 죽죠? 천천히 해볼까?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8 더하기 12t 더하기 k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죽고 그 다음에 뭐가 됐던? k 빼기 34가 됐던. 맞나요? 여기까지 돼요? 근데 t는 뭐라고 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라면. 맞니? 그러면 얘가 t에 관한 x에 관한 함수 t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x는 몇일 때? 1일 때야. 그죠? 그리고 t에 관한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대칭축 t는 몇이죠? 뭐냐고? 4분의 1. 어디서 4분의 1이 나오니? 0이죠. 1차항이 없잖아. 그럼 b가 0이었다는 얘기잖아. 진짜로. 뭐가? 네? 뭐가? 의미하고 저는 벌써 대단히. 자, 그럼 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여기에서 지금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눈으로 봐. 누가 제일 최대야? 0을 넣었을 때가 최대야. 그지? 빨간색 범위에서. 0 집어넣으면 몇이죠? k-34죠. 그게 몇이었대? 6이었대. 그죠? 끝났다는 거죠. 될까요? 이걸 왜 내가 치환이라고 안 하고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함수 두 개잖아. 이 함수 하나랑 이 함수 하나 두 개지. 함수 두 개를 이게 동시에 띄워놓고 보는 걸 이걸 이제 합성함수라고 배우는데 그건 2학기 때 배워요. 알겠죠? 함수라는 단어를 하면서 집합 명제 그 다음 함수입니다. 알겠죠? 한 번 더, 하나만 더 볼게요. 예언이 합성함수도 배웠니? 네. 진짜 사과할게. 내가 어제 널 잘못 본 것 같아. 자, 얘도 뭐부터 할까? 시험. 치환부터. 뭘 치환할까요? 얘를 치환할까요? x제곱 플러스 2x를? 오케이, 알겠어요. 따라 할게요. t는 x제곱 플러스 2x야. 됐죠? 그럼 y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2 t-2 플러스 2 됐나요? 풀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t제곱 빼기 4t 플러스 7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t는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라고. 됐나? 그럼 요걸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죠? 여기 x는 몇일 때? 용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b. 오케이? 될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다시 한번 용이야? 용이 t가 몇일 때? 1. 마이너스 1. 저기 1밖에 몰라. 마이너스 어? 1. 아니라고. 2. 여기에 1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2.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다시 x가 마이부터 1이래. 마이가 이렇게 있고 1은 좀 더 멀리 있겠다. 그치? 마일부터 1까지가 더 멀잖아. 그치? 그럼 요 범위에서 일단 자르래.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야. 그죠? 최대값. 그리고 마일 넣었을 때 최소야. 그죠? 1 빼기 2니까 마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는 마일부터 몇 가지야? 3까지야. 그죠? 돼요? 그럼 얘를 또 이제 뭘로? 마일부터 3까지로 이렇게 자르란 얘기 아닐까? 요렇게를 봐달란 얘기 아닐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대는 눈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지. 마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더하기 7이니까 12 맞죠? 한 번 더. 2를 넣은 게 4 빼기 8 더하기 7이니까 3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최대값 몇? 12. 최소값 몇? 3. 될까요? 되겠니? 그럼 이때 x값은 몇이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지? 마이너스 1은 어디서 왔어? x 마이너스 1일 때 왔어. 될까요? 한 번 더. 최소값 쓴 t는 2에서 왔어.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그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는 뭐가 되는? 0이 되는. 맞습니까? 그러면 x는 뭐일 때? 마일 뿔마 루트 몇일 때? 3일 때. 그죠? 근데 둘 중에 누군 못 들어간다. 마이너스 못 들어간다. 왜? 마일 마이너스 1. 얼마 얼마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얼마 얼마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지. 그럼 걔를 제외하고 뭐일 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최소값 3.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x값도 물을 수 있거든. 우리 학교는 객관식인데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때 x값을 a라고 하고 그때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래서 a 더하기 m의 값은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다고. 알겠니? 됐어요? 되십니까? 자, 범위를 제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간단해요. 우리한테 뭐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범위, 오케이? 좀 더 좁혀서 얘기할게. 부호를 얘기를 해. 부호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뭐죠? 부호를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 부호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묻기 위한 기호. 절대값으로 풀어서 나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절대값이라고 안 주고 루트 안에 제곱 형태로 줄 가능성도 높다는 거야. 또 하나, 이걸로 물을 거야. 이 얘기. 이 얘기로 대신 줄 거라고. 그러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내가 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입니다를 보고 A는 음수 그리고 B는 0보다 커 같은 수라고 놓고 그치 내가 스스로 범위를 찾게 만들겠죠. 될까요? 그러니까 범위를 x는 몇부터 몇 가지야 라고 그냥 안 줄 거라는 얘기야 내 말은. 이렇게 표현을 돌려서 줄 거라고 문제에서. 범위를 계속 그러니까 범위를 되게 항상 아리까리하게 줄 거야. 알겠지? 합성으로 주든 아니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주든. 됐니?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얘만 봅시다. 얘를 주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에 대해서 얘의 최대와 최소를 물었어. 그냥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으니 그리고 x는 용이야 다시 한번 몇일 때? 대칭축 1. 1. 옳지. 이번에 1이 맞았네. 됐어? 자, 근데 얘 다시 보자는 거지. x 값의 범위가 분모 x-2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지? 분자 x 플러스 4는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x는 마사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뜬 거죠. 그럼 이 범위를 이걸 보고 이렇게 잘라놔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이 범위를 그냥 안 줄 거, 이 범위를 안 주고 이렇게 꺾어서 줄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제 1을 넣었을 때가 최대라는 게 보이시죠? 1 넣으면 마1 더하기 2 더하기 9니까 최대값 10. 마사를 넣은 게 최소 맞죠? 마사가 1에서 더 멀리 있으니까 2보다. 그럼 마사 집어넣으면 마 16, 마 8 더하기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 이게 최소, 이게 최대. 되는 거 맞죠? 될까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될까요? 네. 됐니? 자, 마지막 세 번째 범위 제시하는 방법. 자, 이걸 이용해요.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막 문제를 읽었어. 오케이? 문제를 읽었는데 분명히 미지수의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미지수의 범위를 지금 뭐 첫 번째처럼도 안 주고 두 번째처럼도 안 줬어. 단지 뭐라고만 써 있냐면 문제에 뭐 x의 범위를 알아야 돼.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근데 안 써 있고 그냥 단지 뭐라고만 써 있냐면 실수 x에 대해서라고만 써 있어. 되니? 그럼 너희가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건은 실수라는 조건밖에 없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되니? 그때 너희는 어떤 식을 세울 수밖에 없어? 아니요. 아, 판별식도 쓰이죠. 만약에 그게 뭐라면. 2차식이라면 나한테 줬던 게. 근데 2차식이 아니라 모든 식에 대해서. 실수라는 조건밖에 없으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한테 실수의 성질을 물어. 오케이?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쓰려면 하나밖에 쓸 수밖에 없어. 뭐? 오케이. 제곱하면? 그치. 이거밖에 못 써. 실수라는 조건을 주면 가 0 제곱이 0보다 커 낫다라는 것만 쓸 거야. 알겠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수 xy에 대해서 오케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래. 이렇게 줬어요. 됐니? 됐어? 자, 여기서 범위 끌어내는 거 잘 봐. y제곱은 4-x제곱 맞아요? 맞지? 넘어갔더니. 그게 0보다는 뭐 해야 돼? 커 나타야 된다며. 맞죠? 왜? y도 실수잖아. 제곱하면 0보다 커 나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떠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x제곱은 그러니까 4보다 작거 나왔죠. 그래서 x는 뭐보다? 마이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 나왔다라는 범위를 이렇게 체크하지 않을까? 됐니? 그러니까 조건은 뭐밖에 없어. 실수라는 조건밖에 없어. 그러면 제곱이 항상 0보다 커 낫다라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내가 끄집어낼 거라고. 알겠니? 네. 될까? 봐. 그치. 얘 똑같이 나왔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
최대 최소를 물었어. 오케이? 됐니? 네. 잠깐만. 나한테 준 게 지금 x와 y에 관한 2차식이지. 그리고 저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야? 요 식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드니? 제가 제곱이에요. y가 제곱인 게 마음에 안 드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 또.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 말고 이 식 자체에서만. 여기서만. 먹으면서 들어. y는 음. 뭐 배워야 되잖아요. 그치. y는 하면서 x에 관한 식만 이렇게 존재했었잖아. 우리는 항상 지금. 그치. 이 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내가 모르는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 그지?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그지? 미지수 두 개를 x도 컨트롤하고 y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은 분명히 뭘로 해야 돼? 한 문자로 정리해야 돼. 그지? 그게 먼저야, 항상. 문자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갖고 움직여? x가 변하면서 y도 야, x에다가 몇 집어넣냐에 따라서 y도 막 변하잖아.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갖고 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일단 문자가 내가 다뤄야 되는 문자가 몇 개인 게, 두 개인 게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알겠니? 돼? 네. 그러니까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꾸자는 거야. 됐어? 자, 그럼 x만 남기거나 y만 남길 거야.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동의해? 근데 지금 x는 1차야. y는 2차야. 맞지? 얘를 봐봐. x를 남기는 게 나아? y를 남기는 게 나아? 왜? 왜죠? 봐. y를 남길 거야. y를 남기겠다 생각하면 x를 바꿔야지. 요 x를 바꿀 거야. 뭘로? y에 관한 식으로. 됐니? 바꿔볼게. 그럼 x제곱은 4-y제곱이죠. 그럼 x는 뿔마 루트 4-y제곱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 그지? 나한테 준 조건이 2차잖아. 그럼 1차를 바꾸는 게 나아? 2차를 바꾸는 게 나아? 2차를 바꾸는 게 낫다고. y제곱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y제곱을 x의 형태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즉 뭘로? 2x 플러스 y제곱을 뭘로? 4-x제곱으로 바꾸자고.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자고. 그럼 이제 x 하나잖아, 문자가. 뭐 그랬어요? 편하게. 됐어? 네. 그럼 이제 x에 관한 2차식이 주어졌으니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가 아직 안 잡혀 있어. 범위가 안 잡혀 있지. 그냥 없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내가 아직 뭐 한 거야? 못 찾은 거야. 실수고, 그죠? 얘가 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x값의 범위를 찾자는 거죠. 그러면 x제곱은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죠. x가 몇일 때? 1일 때. 그지? 마이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죠. 요 범위에서 체킹을 하자는 거죠. 그죠? 최대값 마일 더하기 2 더하기 7. 그러니까 몇? 8. 마이 집어넣은 거. 마사 7. 그래서 몇? 마일. 답이라는 거죠.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잡는 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자가 몇 개인 게 싫어. 두 개인 게 싫어. 알겠죠? 되겠니? 한 문자로 돌려서 한 문자에 관한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범위가 안 보여? 사실 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낫다라는 것만 이용할 거야. 알겠니? 돼요? 네. 될까요? 범위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알겠어? 되니?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구해야 되는 2차 식을 2차 식을 그냥 안 줄 거라는 거.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그 식 또한 내가 직접 무언가 세우고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이거야. 좌표로 들어갈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도의가 없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예를 드는 거야, 그냥. 2위 한 점 P가 있어. 되니? 자, 얘 좌표 얘기해줘. P라는 점의 좌표? P라는 점의 좌표? K 그치. K, 2K 플러스 1. 모르겠지만. 되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어느 직선 혹은 뭐 어떤 함수, 어떤 도형 위의 점이었다는 건 x와 y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맞니? 그러면 x, y 둘 중에 하나를 잡아놓고 나머지 한 문자를 그치? 그 x로 표현하든 y를 x로 표현하든 x를 y로 표현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알겠니? 됐어요? 될까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조건식을 줄 거야.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이 조건식을 보고 또 우리가 할 일은 한 문자로 정리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 자, 이 얘기예요. 헤이, 볼게요. x가 0보다 커놨고 y도 0보다 커놨고 그치. x, y에 대한 뭘 줬어? 조건식을 줬죠. x 더하기 y는 몇이다? 3이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x, y에 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묻는데 이 식도 마음에 안 든다. 왜? 문자가 내가 다뤄야 되는 문자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뭘로 하자? 한 문자로 정리하자. 여기까지 될까요? 되니? x를 y로 바꿔도 되고 y를 x로 바꿔도 상관없겠네. 이 문제는. 그죠? 뭘로 바꿀까? 얘를 x로 정리할까 y로 정리할까? Y로 y로 정리할까요? 그럼 x는 3-y야. 그지? 네. 그러면 집어넣으면 2. 3-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될까요? 플러스 정리하면 2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8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즉 3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8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될까요? 그리고 y 값에 대해서 범위가 존나를 봤는데 여기서 x는 0보다 커 낫다며 이렇게 쓰겠죠. 그럼 y는 뭐보다? 3보다 작거 낫지 않아? 근데 또 0보다는 크거 낫다며. 그렇죠. 용이 마지막 대칭주. 이제 바로 자동으로 막 하고 있어. 뭐? 옳지. y는 2. 됐어요? 확실하게 알았네 이제. 그럼 0 여기 있고 3은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끝났죠. 요 범위에서 최대 0 집어넣은 18. 최소 2 집어넣은 4, 3, 12 빼기 24 더하기 18. 6. 답이라는 거죠. 최대 최소. 이해 가십니까? 간단해요. 그죠? 됐죠? 세 번째는 분명히 뭐 도형 혹은 문장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될까?
도형 아마 둘레 또는 넓이 공식들 쓰면 될 거고요. 문장제 따로 뭐 정리할 건 없는 것 같아. 그지? 자, 이게 일단은 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내는 출제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오케이? 발전해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제일 어려운 건 지금 봐. 이게 대칭축 또는 범위가 미지수일 때가 제일 짜증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빼기 2ax야. 오케이? 얘가 x는 마이부터 2 사이에서 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 될까? 되니? 자, 그냥 예를 든 거야. 간단하게. 2차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맞죠? 아래로 볼록하고요. x는 몇일 때야? 대칭축? x는? 철현? a. 그치? a일 때지. 그죠? 이걸 이제 뭐부터? 마이부터 2까지 자를 건데 a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모르는 얘기 아니야? 그죠? 네. 이게 제일 짜증나는 얘기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상황을 다 분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또 이러네. 안다고. 그러니까 최소만 묻는다고 해볼게요. 됐어요? 최소만 물을 때야. 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그러면 최소가 뭐가 될 거니까. 2를 넣은 게 될 거니까. 그죠? 아니면 어쨌거나 누가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가 잘린다면 누가 최소가 돼? 이번엔 A를 넣은 게 최소가 돼. 그지? 맞지? 네. 아니면 이렇게 잘린다면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소가 돼. 그지? 그러니까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혹은 A를 넣었을 때 또 혹은 뭐 2를 넣었을 때 세 종류라는 거지. 그때를 다 나눠야 되지 않냐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최소값이 숫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게요. 되니? 그때 뭐 A값 혹은 A값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물을 거야. 될까? 네. 봐. 그럼 이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은 A가 범위가 어떻게 돼? A는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그죠?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범위인 거잖아. 그치? 네. 될까?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최소야? 얘식 뭐였지? x제곱 마이너스 2ax였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4 빼기 4a야. 그지? 네. 4 빼기 4a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4a는 몇이야? 5야. a는 4분의 5야. 그지? 맞니? 근데 4분의 5가 2보다 커 작아? 작지? 그치?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었던 거야.
A 값이. 됐니? 한 번 더. A를 넣은 게 최소일 때, 즉 A가 마이와 이 사이였을 때. 어느 한쪽에 는 붙이니까 이 가운데에다 그냥 는 붙였어. 알겠죠? 그러면 A를 넣으면 A제곱 빼기 2A제곱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게 몇이 된대? 마이너스 1이 된대. 그치? 그럼 A제곱은 1이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네.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은 이 안에 있죠. 네. 오케이. 그럼 둘 다 가능하겠다. 그죠? 네. 될까요? 마지막. 마이를 넣은 게 최소가 될 때는 A는 마이보다 작을 때지. 네. 맞니? 마이를 넣으면 다 플러스 4A 될까요? 그게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죠? 네. 맞나요? 4A는 그래서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4분의 5 됐나요? 마이너스 4분의 5는 마이보다 커 작아. 그치? 그럼 마이보다 작은 범위에 안 들어가지. 이 새끼 지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A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삼아 버리라는 거지. 그죠? 네. 될까? 상황을 분류하는데 그리고 각 답이 주어진 그러니까 분류된 범위에 뭐 하는지 포함되는지도 체크하라고. 이거 이해 갈까요? 되겠니? 될까? 이거 좋아합니다. 이 형태들. 이걸 상황 분류부터 못한 애들이 많아서. 내기에는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다 보면 판에 박힌 문제인데 애들은 항상 잘 못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내기가 되게 편하고 쉽죠. 봐.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왜 쉽냐면 이게 있어서 쉬운 거야. 알겠지? 이거 빼고 합시다. 새롭게 풉시다. 알겠죠? A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풉시다. 알겠죠? 오케이? 마일과 1 사이에서 얘의 최대값이 뭐래? 4래. 그러면 요 새끼가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x에 관한 2차식이고 마이너스니까 2차는 개수가. 근데 여기가 x는 몇일 때야? 2분의 a일 때야. 그치? 근데 2분의 a가 그치? 몇인지를 모르니까 마일과 1 사이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죠? 그래서 다 나눠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아니라고.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상황들, 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마일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었으면 요 범위라면 이게 최대야. 그죠? 맞죠? 한 번 더. 마일이 여기 있고 1이 이렇게 있었으면 요 범위에서 2분의 a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돼요. 그죠? 혹은 마일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었을 때 요 범위. 그죠? 이때가 최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돼요? 네. 될까?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얘는 2분의 a는 1보다는 커. 그지? 맞나요? a는 그래서 몇일 때? 2보다 클 때야. 그죠? 그러면 그때는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다. 그죠? 1 넣어볼까요? 마일 더하기 a인데 그게 몇이 되고 싶대? 4가 되고 싶대. 그때 a는 몇이야? 5야. 그죠? 5는 2보다 커. 오케이. 일단 a는 5 하나 나왔어. 그죠? 네. 될까요?
한 번 더. 2분의 a가 마일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a는 마이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될까요? 자, 그랬을 때 2분의 a를 넣은 게 최대죠. 네. 이번에 2분의 a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 즉 4분의 1 a 제곱인데 그게 몇이래? 4래. a 제곱은 몇이래? 16이래. 맞니? 될까요? 그러면 a는 4랑 a는 마사가 됐지. 4든 마사든 이 안에 없잖아, 근데. 지워버리라는 거죠. 될까요? 마지막. 2분의 a가 마일보다 작아? a는 마이보다 작아. 됐죠? 됐어요? 그럼 마일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고,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마이너스 a죠. 그게 몇이 된대? 4가 된대. 그죠? 네. 그럼 a는 이때 뭐가 떠? 마오가 뜨지. 마오는 마이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니까 오케이. a는 또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5도 된 거죠.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답이라는 거지. 이해 갈까? 되니? 그러니까 직접 나눠서 풀어 보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해봐야 들어. 이 문제는. 알겠지? 시험에서는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좋아하는 문제. 고전적으로 좋아하는 문제. 자, 얘도 볼게요. A부터 6까지를. 이번에는 범위를 잘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미지수로 놔버린 거지. 범위를 모르게. 그치? 될까요? 네. 되겠니? 자, 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x는 몇일 때야? 4일 때야. 그죠? 맞나? 항상 뭐부터? 대칭 축부터 그러니까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구해놓고. 오케이? 자, 6은 여기 있어. 6은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A가 이럴 수가 있죠. 아, 2니? 미안하다. 고마워. 제가 용이한테 물어봤는데 용이가 4가 맞다고 해요. 아, 그 용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상황은. 아니면 두 번째 상황은 여기 x는 2고 여기가 6. 여기 뭐야? 왜 이래? 여기가 2죠. 그리고 여기가 뭐인 상황? A인 상황. 이 펼쳐질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최대값이 얘야. 그치? 최소값은 뭐고? 얘고. 맞습니까? 근데 이때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죠? 이때는 A가 2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될까요? 되십니까? 자, 최대값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7인데 그게 몇이 되고 싶대? 13이 되고 싶대. 맞나요? 될까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빼기 6은 0 플러스 6은 0 될까요? 오른쪽으로 다 넘겼어요. 요식을 다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돼요? 네. 그러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A-1, A-3으로 갈 거니까 A는 1 또는 A는 3. 여기가 될까요? 됐니? 근데 이보다 커 나타야 된다면 너 말고 너만 돼. 그죠? 돼요? 네. 될까요? 한 번 더. 이 상황이면 2를 넣은 게 최대야. 그죠? 이 상황이라면.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8이 16 더하기 7. 그러니까 몇이죠? 8 더하기 7, 15가 되죠. 13이 최대여야 되는데 아니다. 그죠? 네. 여기였고 그 다음에 6을 넣은 게 최소 맞나요? 6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6 더하기 8 곱하기 6 더하기 7이야. 그지? 마이너스 72 더하기 48 더하기 7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7. 그죠? 이게 B겠네요. 그죠? A3, B는 마이너스 17.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오케이? 네. 됐니? 그러니까 범위 또는 뭐 대칭축을 미지수로 잡았을 때
직접 상황을 분류해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네. 이게 제일 고난도 문제가 될 거야. 알겠죠?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알겠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그냥 쌩이었으면 너무 단순했어. 그지? 꼭지점일 때 최대 또는 최소였을 거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쉽게 안 주려고 첫 번째는 뭐 범위를 그치 자를 건데 맞니? 그 범위를 자르는 방법도 그 범위를 나한테 그냥 안 주고 합성으로 줄 거나 그러니까 치환해서 t는 t라고 치환해서 풀게 하거나 아니면 절대값 또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를 하거나 알겠죠? 아니면 뭐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범위를 찾게끔 문제를 줄 거라고. 알겠니? 범위를 우리한테 제시를 그냥 주지 않는 상황. 두 번째는 아니면 뭐 식을 제대로 안 줄 거야. 알겠지? 식을 제대로 안 줄 겁니다. 알겠니? 알겠니? 조건식을 제시하거나 혹은 어떤 함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알겠죠? 혹은 뭐 도형 문제 혹은 문장제 문제로 줄 겁니다. 알겠죠? 되겠니?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 뭐. 대칭 축소는 미지수를 줘버릴 겁니다. 알겠죠? 이때는 직접 상황을 분류합시다. 알겠니? 네. 오케이? 이 사이에 지금 익스텐션이 껴있어요. 지금 하는 내용이. 그 익스텐션 읽어보시면 사이사이에 껴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개수가 미지수인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그 얘기였어요. 범위 나눠서 직접.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그게 요 얘기입니다. 알겠죠? 되겠니? 활용 따로 안 했어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질문으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해주려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네. 알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쉬었다가 명제 들어갈 겁니다.